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방금 오로바둑 기사에 일본의 바둑 국가대표팀 감독이죠. 다카오 신지 구단이 이번 LG배 관련 사석 룰에 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오후 10시 36분에 이 기사가 떴고요. 이 다카오 신지 감독이 개인 블로그를 하는데요. 이게 다카오 신지 구단의 블로그입니다. 다카오 일기의 메인 화면이고요. 자, 그래서 출처가 이 다카오 신지 블로그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9회 LG배 결승전에선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기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국중 따낸돌을 반드시 돌통 뚜껑 위에 놓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두 번 위반하면 반칙패가 된다. 결승 1국에선 커제 구단이 이겼지만 2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새 규정을 커제 구단이 위반하며 반칙패를 당했다. 3국에서는 미묘한 시점에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커제 구단이 강하게 항의하다 결국 기권했다. 이렇게 한국의 변상희 구단이 우승했다. 씁쓸함을 남긴 채 대회가 끝났다. 일본과 한국의 바둑 룰에서는 집을 계산할 때 따낸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나 중국 룰에서는 집 계산에 따낸 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 기사들은 종종 따낸 돌을 아무 곳에나 두는 경향이 있다. 커제 구단도 새 규정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대국에 몰두한 나머지 평소의 습관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나의 개인적인 견해다. 자, 계속 보면요. 최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하는 대국과 인터넷 대국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우선 첫째로 왜 새로운 규정이 생겼을까? 상대의 사석을 보는 행위가 실제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는 다다미방에서 대국을 했기에 상대방의 사석을 볼 수 없었다. 즉 기사들은 따낸 돌의 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 기사들 대국하는 걸 보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두꺼운 바둑판에다가 도전기를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잡은 사석을 돌 뚜껑 위에 놓게 지만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사들은 따낸 돌의 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때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정석, 자 이거 이제 3-3 들어갔을 때 정석이죠. 흑 A의 경우 돌을 따낸 자리이므로 실제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한 집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또한 정석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보겠다. 자, 요 형태죠. 이 100의 영역에서 B의 곳은 돌을 따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 경우엔 이를 5집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집 자체는 4집인데 하나 따낸 돌이 있기 때문에 5집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젊은 기사들 중에는 이를 4집으로 계산한 뒤 나중에 상대방의 사석을 세어 더하는 경우가 많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물론 판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습관이 돼서 집을 다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사석을 세서 더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대국이 보편화되면서 상대의 사석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상적으로 인터넷 대국을 통해 연습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인터넷 대국에서는 따낸 돌의 수가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물론 나중에 따낸 돌을 더하는 방식이 더 정확하고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대면 대국에서는 사석의 수를 잘못 세거나 사석이 너무 많아지면 계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사석이 70개, 80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막 가득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석을 정확하게 셀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불가능해질 수가 있죠. 최근 상대의 사석을 보고 계산하는 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사석을 보는 행위를 규칙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심지어 세계 대회에서 상대가 사석을 보고 있을 때 손으로 가린 기사가 있었다는 소문도 들린다. 아, 이거 누구야? 손모가 조심해야 돼요. 자, 장기를 예로 들면 잡은 말은 반드시 상대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려 놓아야 한다. 장기에서는 잡은 말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벌칙 규정은 모르지만 잡은 말을 숨기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이 숨기고 있으면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바둑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만약에 자기가 잡은 사석을 일부러 숨긴다. 이러면은 형세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바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석을 돌통 뚜껑 위에 놓아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기원이 새 규정을 도입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새 규정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국기원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기원에 이러한 변경을 요청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따낸 돌에 관한 새 규정에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예컨대 돌통 뚜껑에 돌을 놓으려다 실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혹은 사석이 너무 많아 돌통 뚜껑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애매한 거죠.
이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다. 바둑판 밖에서 일어난 새 규정 위반으로 말미암아 반칙패를 당한 커제 구단의 처지가 안타깝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계대회 통일된 규칙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라고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 다카오 신지 구단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외이핑 한국기원 입장문과 관련해 의견 밝혀. 이 기사도 함께 볼게요. 이 기사는 1월 29일 오후 9시 35분에 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처는 협객 CCTV고요. 1월 28일 한국기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바둑팬들과 LG배 주최 후원사의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중국 기원, 일본 기원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세계대회에 걸맞은 통합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성으로 불리는 내외이핑 구단은 CCTV와 인터뷰에서 한국기원의 사과는 다소 핵심을 피해간 면이 있다며 한국 심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외이핑은 한국기원의 사과가 핵심을 피해간 느낌이 든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전 세계 바둑인들의 마음을 온전히 달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은 대국적 관점에서 봐야 하며 우리 역시 지나치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사과의 뜻을 표명한 만큼 우리도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국 심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기원에서 커제에게 반칙패를 판정한 유재성 심판과 송근기 심판에게 벌을 준다든지 아니면 심판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6개월간 심판을 할 수 없게 이런 식의 조치를 한다면 우리 역시 지나치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가 한국 심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넘어갈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럼에도 해당 심판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내외이핑은 강조했다. 또 작은 권한을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누군가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 과연 한 개인이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인가? 게다가 2차례나 연속으로 패배 판정을 내리다니 이것은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내외이핑은 현재 상황은 지나치게 격화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감정적인 언어 충돌을 피하고 높은 산 정상에 서서 조망하듯 이 사안을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내외이핑 구단이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글을 딱 봤을 때 내외이핑 구단은 어떤 거를 암시하고 있나? 라고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챗 GPT가 뭐라 그랬냐면 내외이핑 구단의 발언은 한국기원의 공식 사과에 대한 미묘한 불만과 함께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1번, 한국기원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 내외이핑은 한국기원의 사과가 핵심을 피해갔다고 언급하며 사태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기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문제를 명확히 짚지 않고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바둑팬들과 LG배 주최 후원사에 사과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정작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지는 중국 측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과가 아니라고 암시하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심판진에 대한 조치를 요구. 그는 심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단순한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권한을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표현은 특정 심판들의 자의적 결정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을 반영합니다. 특히 2차례나 연속으로 패배 판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판의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국 측의 태도 조율. 내외이핑은 한편으로 우리 역시 지나치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중국 측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내외이핑은 한편으로 우리 역시 지나치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중국 측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 서서 조망하듯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표현은 이 사안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즉, 중국이 감정적으로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암시. 한국이 사과의 뜻을 표명한 만큼 우리도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중국 측이 상황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는 중국 바둑계가 이번 사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힘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한국기원의 태도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
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국제적인 규칙 정립을 요구. 그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대회에 걸맞은 통합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한국기원의 입장을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규정 제정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내웨이핑의 발언은 한국기원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중국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심판들에 대한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책임 문제를 한국 측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있음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중국 바둑계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챗 GPT가 분석을 했는데요. 챗 GPT의 분석을 읽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동의하는 바거든요. 자, 이렇게 중국의 내웨이핑 그리고 일본 국가대표 감독 다카오 신지 구단의 의견까지 기사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 이후에 한국기원 입장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기원이나 또 어떤 단체 의견이 나오면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